40쪽에 직결심판 이렇게 되어 있죠? 직결심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가벼운 범죄. 얼마만큼 가벼운 범죄일까요? 그 밑에 구성. 2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구류는 당연히 30일 미만이니까 날짜는 뭐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2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구류나 과료. 벌금은 5만원 이상이지만 과료는 5만원 미만이니까 이것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그 다음에 구류. 이렇게 가벼운 범죄인 경우에는 직결심판하는데, 직결심판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니라는 데 조심하세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 소개했었잖아요. 저기 외곽 순환도로 구리 IC에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딱 들어오는데, 야, 그 티켓 뽑는 데 있잖아요. 그 티켓 뽑는 게 아니라 그 800원 주고 나오잖아요. 800원 주고 딱 나오는데, 부스 있잖아, 부스. 그 부스 뒤에서 어떤 놈 하나 쑥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찰관이야. 미처 안전벨트를 못 맸거든요. 안전벨트 위반이십니다. 면허증 내세요. 그러는 거야. 아, 기분 굉장히 나쁘대요. 숨어 있다가, 요금소 숨어 있다가, 이렇게 확 나와가지고, 안전벨트 안 맸다고 면허증 달래. 그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주변에서 투덜투덜 했죠. 쭉 찢어져. 그 기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톡톡 찍어가지고 안전벨트 안 맨 걸로 쭉 찢어가지고 그게 고지서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꾸겨가지고 획 버렸지. 그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몇 달 지나니까 방배 경찰서장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 우편을 보냈어. 직결심판에 회부됐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봤더니 범칙금을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여러 번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직결심판에 회부됐다고 알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법원까지 가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방배 경찰서로 갔지. 교통계로 갔더니 거기는 여자 경찰관 하나 쫙 해놨더라고. 경찰과 관계되면 분위기가 좀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경찰관이 쭉 앞에 있더라고. 나 이런 일로 왔다고. 나 이거 몰랐었는데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런 거 끊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럼 50% 할퇴해서 내면 끝나요. 뭐 직결심판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3만원이니까 45,000원 내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5,000원도 안 내버리면 나는 이제 법원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불출석 사유를 얘기하면 불출석으로도 재판은, 직결심판은 가능합니다. 불출석으로도 가능해요. 그 내용인데, 지금 제가 왜 얘기했냐면, 누가 나한테 엽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검사가 보냈어요? 경찰서장이 보냈어요? 예,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직결심판은 어느 때 한다? 20만원.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이하입니다. 이하. 20만원까지네. 이하에 벌금. 그 다음에 과료는 5만원이니까 5만원 굳이 쓸 필요가 없고, 과료. 5만원 미만. 과료. 그 다음에 구류. 에 해당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관할 경찰서장.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배와 관계된다면 해양경찰서장이 되겠죠? 해양경찰서장. 그 다음에, 집행. 집행은 누가 해요? 검사가 집행해요? 관할 경찰서장이 집행해요? 경찰서장이 집행하고, 검사에게 통과도록 돼 있죠?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 비교할 것으로. 국민. 참여재판.
이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만 가능하고 본원 합의부의 일때만 사건, 합의부 사건일 때만 형사소송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불가능해요. 선거소송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형사소송, 본원 합의부 사건만 가능하고, 형사 피고인의 신청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있죠. 배심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만 19세예요? 20세예요? 20세. 20세 이상의 국민인데 법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등은 제외됩니다. 법과 관련된 법조인이죠. 쉽게 가면 법과 관련된 사람들은 제외돼요. 공무원은요?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있어요? 법원 공무원은 안 되지만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무작위로 추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전화 받을지 몰라요.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예 하면은 10,000원인가? 옛날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주는지 모르겠네. 그 교통비 줘요. 그 다음에 배심원이 편결을 하잖아요. 편결은 법관, 즉 법관을 기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죄를 편결하면서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배심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법관은 참고만 할 뿐이지 사형 선고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원이 있는데 이게 인원이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242페이지에 있어요. 배심원은 구성은 5인에서 9인, 9명까지.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뭐 사형을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9명이겠죠. 그러니까 5명에서 9명 사이에서 배심원이 구성이 된다 해가지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제가 설명할 만한 게 없고 넘어가서 범죄 피해자. 자, 지금까지 형사소송 절차를 보니까 검사, 판사, 형사 피고인만 있었지 피해자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죠? 자,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보호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어디서 봤죠? 헌법 중에 제일 마지막에 청구권이 뭐가 있었어요? 범죄 피해자의 국가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가구조 청구권.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를 당했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이거지. 국가에다 묻는단 말이에요. 국가에게 치료비 달라, 유죄를 달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제 경험담도 말씀드렸던 기억나네요. 그 다음에 형사보상제도. 아까 이것도 공부했죠? 형사보상, 보상이니까 이게 적법 절차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구제해주는 거잖아요. 두 가지죠. 형사 피의자가 갖는 형사보상 청구권하고 형사 피고인이 갖는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이고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최종심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형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제도는 이건 형사보상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상명령제도. 이건 뭐냐면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들어보셨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나타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는 채택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를테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제 가해자는 이제 재판을 회부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받아가지고 뭐 구속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벌금 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그럼 그 치료비를 달라고 또 민사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중에 재판소에다가 형사법원에다가 나의 치료비로 얼마를 배상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형사법원에서 민사소송까지 할 필요 없이 치료비 얼마에 위조료 얼마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걸 배상명령제도라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쭉 넘어가 볼까요? 법치, 행정과 행정구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법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비용이 높지가 않아요. 그 나온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생략할 테니까요. 우리 교재들 한번 참고하시고 행정법이라는 법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이라는 법은 이론상으로 행정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행정법이라는 법전은 없어요. 우리 민법은 법전이 있죠. 헌법하면 법전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법전이 없다고. 근데 이 행정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조직에 관한 법, 행정작용에 관한 법, 몰라도 돼요. 이거 시험법이 안 들어가요. 행정구제에 관한 법, 요것만 시험법에 들어가요. 행정구제법. 그러니까 이 행정구제법 자체가 행정구제를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행정구제를 위해서 사전적 구제가 있고 사전적 구제가 안 되니까 행정구제법으로 사후적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후적 구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사전적 구제는 뭐가 있어요? 청문이라든가 공청이라든가 뭐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전적 구제를 통해서 원만히 구제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법으로 가야겠죠. 이게 사후적 구제라고. 그래서 이 사후적 구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시험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있고요. 이건 또 두 가지가 있어.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상 손실보상제도가 있고요. 위법한 것에 대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요. 자, 이제 손해전보가 아니라 이거는 다툼이에요, 다툼. 약식쟁송, 정식쟁송이 있어요. 약식쟁송을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하고, 이건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다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 그 행정기관 이름이 뭐예요? 행정심판위원회겠지? 행정심판위원회. 정식쟁송이 바로 뭐예요? 행정소송이라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여기 시험 문제 가만 나오네.
위법 부당이냐 위법이냐 다르죠. 그러니까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뭐만 할 수 있다? 심판만 가능해. 소송은 오직 뭐만? 위법한 것만 소송이 가능해. 말 되죠? 손실보상제도 대표적인 예가 토지소유이죠. 손해배상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공무원의 위법행위. 그때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무원이 공시지가를 조작한 거야. 공시지가를 조작하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생기고 쫓겨나는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 본 사람도 있고 손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본 사람이 이제 이거 일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해라. 손해배상한다고 해줘야 된다고. 그럼 손해배상 해주면서 그 공무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까요? 네 잘못으로 벌어졌으니까 네가 책임져.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공공영조물의 설치 운영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 네, 다리.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 아시죠? 그 왕십리 여고생들 많이 죽었잖아. 그 강남에서 성수대교 건너면 바로 왕십리 여고. 그 왕십리 여고 하다가 그냥 버스가 가는데 성수대교가 주차냐. 참 문제죠. 왜 이러한 성수대교가 붕괴했을까요? 썩어서 우리나라 건설업이 썩어서 그래요. 건설업이. 뇌물공화국이잖아요. 그냥 뇌물 받아 처먹고 철근 10개 들 것 한 7개만 넣고 그러니까 가라앉는 것이지. 그 두 가지 경우가 나중에 문제 풀면 이렇게 문제도 많지 않아. 지금까지 한 2문제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출제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지만 나온다면 이 범위내에서밖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책 그냥 쭉 한번 훑어보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어디 볼까? 259쪽을 보세요. 259쪽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해놨죠? 거기 뭐 숫자까지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대상은 꼭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법 부당과 위법. 행정심판은 위법한 행위도 부당한 행위도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위만 가능해요. 부당한 행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나머지는 별로 문제감이 안 되고 거기 종류 보면 취소심판, 무효등의 확인심판, 취소소송, 무효등의 확인소송 지워버리세요. 우리 교과서에서 삭제된 겁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행정심판 거치지 않으면 소송 안 받아줬거든요. 그걸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별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결의 종류 이것도 무시하세요. 지워버리세요. 각하재결. 여러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죠. 행정청에서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해요. 그 차이야. 그러니까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몰라도 돼요. 각하는 건 뭐예요? 각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고 기각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는 거고 인용 받아들인다는 거 그런 거예요. 재결 몰라도 돼.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전부 아까 얘기했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두 가지 차이. 자, 다 소개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더 간단하게 잘 나와 있네요. 261쪽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출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한두 문제라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 여기서 학교생활은 무시해도 돼요.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교과서에. 그러니까 학교생활은 무시하고 청소년의 권리 가지고 가끔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민법상 청소년이 있고 형법상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만 마무리하면 이제 사회법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법. 자, 청소년의 권리에서 266쪽에 청소년의 법적 보호 아직 덜 성숙됐으니까 보호해줘야겠죠. 법률적인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청소년의 행위 능력.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행위 무능력이죠. 행위 능력이 없어요. 성년 의제는 이미 공부했죠. 이때 의제는 추정이다, 간주다. 간주다. 그러니까 한번 혼인신고해서 성인이 되었다면 이혼하더라도 미성년자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근로보호네요. 근로보호. 여기서 청소년 근로보호 옆에다가 괄호 열고 이렇게 쓰세요. 연소 근로자 보호. 우리가 보통 연소 근로자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5세 미만이 있잖아요. 만 15세 미만은 그 노동부 장관의 취업 인허가증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15세 미만이 알바를 한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그럼 15세 이상이면 이제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고 또 임금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이제 만 18세까지가 연소근로자예요. 그래서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6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만 18세 미만 18세 미만이니까 18세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18세 미만. 17세까지래요. 18세 미만이니까.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의 근로를 금지합니다. 이거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요게 개정됐어요.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요게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2020년부터 실행이 되는데 이걸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근로시간 있죠? 성인 근로자하고 연소 근로자가 달라요. 이건 저 근로기준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소개가 되겠지만 성인 근로자는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그럼 몇 시간이죠? 5, 8, 40시간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사장님하고 노동자가 협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얼마만큼 일하느냐 이거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일주일에는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맥시멈 하루에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네요. 그러죠? 근데 연소 근로자는 달라요. 하루에 7시간입니다. 그럼 주 5일 근무니까 5, 7에 35입니다. 40을 지우세요. 이거 개정됐어요. 40시간이 35시간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 5일이니까 5시간, 일주일에 5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인은 하루의 연장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청소년은 하루에 1시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일주일에 5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이겠죠. 맥시멈. 그러면 제가 하는 말에 OX로 대답해 보세요. 연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왜 X예요? 원칙은 35시간입니다. 원칙은 35시간이고 여기에다가 5시간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나이 계산, 이거 몰라도 돼요. 만 나이 계산하는 건데 첫날도 사직한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266페이지 제일 아래 휴일 및 야간 근로 만 18세 미만의 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휴일 및 야간 근로는 연소 근로자에게는 시킬 수 없다 이그 말입니다. 청소년을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령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세요. 14세 이건 이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고 15세 이건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기준이고 16세는 오토바이 이거 16세 가지고 시험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17세는 가끔 나와. 17세 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죠.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는 나이가 17세고 또 하나 만 17세 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 발급 나이가 17세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18세 운전면허 가능.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 19세 민법상 성년이 되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제 투표권도 나오죠. 됐고요. 넘어갈게요. 청소년 범죄 사건 처리 이렇게 됐네요. 이건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는 게 빨라요. 이것도 가끔 또 시험문제 나오니까 안 나온다면 그냥 무시할 텐데 이게 나오니까 나이를 10세, 14세, 19세로 구분했을 때 청소년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걸 법에 저촉되는 소년이다 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촉법소년. 그 다음에 14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를 이때는 이제 이게 형사상 미성년자가 14세잖아요. 14세 넘으면은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범죄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래는 10세 미만, 10세 미만은 무시해도 되는데 이걸 범법소년이라고 하고 이들을 그 다음에 얘들을 다 묶어서 촉법소년하고 범죄소년을 묶어서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촉법소년하고 범죄소년 가지고 추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얘들도 촉법소년이잖아요. 법에 저촉이 되니까 일단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휘 감독하잖아요. 여러분 검사가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에 대해서 일단 촉법소년부터 할게요. 검사는 일단 10살 그러니까 한 13살 놓을까요? 중학교. 중학교 한 1, 2학년. 중학교 다니는 애가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가정할게요. 오토바이를 훔쳐서 절도를 했단 말이에요, 절도. 그러면 이 촉법소년을 이걸
소년원과 형사 소송으로 형사재판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어요. 형사재판으로 가면 뭐가 되죠? 형사처벌인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14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은 불가능해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야겠죠? 그러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데, 자, 그럼 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면 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려요. 그럼 보호처분을 내리면 얘는 어디로 가요? 소년원으로 가죠. 소년원. 그 다음에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검사가 형사 재판으로 보내면 형사처벌, 형벌을 부과되죠. 형벌이 부과되고 교도소로 가겠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면 보호처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 조심하세요. 형사재판으로 보낼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형사재판으로 가면 형벌을 부과받고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을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도 받고 보호처분도 받고 이게 아니죠. 교도소도 보내고 소년원도 보내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범죄 소년의 경우에 검사가 결정전 조사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검사가 결정전 조사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이 검사가 불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내요? 기소하면 어디로 가요? 형사법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어요. 요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요걸 결정해야 돼요. 요걸 결정하기 전에 결정전 조사제도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이 결정전 조사제도가 뭐냐? 촉법소년의 경우 큰 문제가 아니죠. 소년부로 보내거나 이제 불기소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써야겠네.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라는 게 있어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불기소, 기소, 가정법원 송치, 이 넷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범죄소년 가지고 갈게요. 범죄소년. 제가 친구한테 직접 들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제 친구는 지금은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당시에 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연하게 연말에 동창회 모임에 만났는데 바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술 한잔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나한테 불쑥 이런 질문을 해요. 야, 너네 학원은 말썽 피우는 놈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우리 학원에도 뭐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 무슨 말썽이냐? 뭐
없어. 착해서 애들 그랬더니 요즘 참 문제다 청소년 이 새끼들. 왜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혼자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절도 행위를 하다가 붙잡혔대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절도 행위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친구는 전과가 있어. 근데 얘는 초범이야. 그러니까 친구 잘못하게 해가지고 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과가 있는 놈은 형사재판을 보내버리고, 이 전과가 없는 놈, 얘를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자기가 결정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사관이나 그 보조원을 시켜가지고, 얘가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슈퍼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아무개라는 애가 있는데 걔 여기 슈퍼에 자주 와서 물건 사갑니까? 예, 물건 잘 사가요.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 새끼요? 왔다면 뭐든지 훔쳐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에서 또는 동네 어른들한테 또는 동네 뭐 이발소에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주민들한테 얘에 대한 평판을 물어보는 거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기 전에 이걸 선도 조건부 기소할 것이냐 이걸 결정 전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상처를 하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건설업 하면서 건설 노동자 하면서 어렵게 애를 키우고 있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얘가 친구 잘못 만나고 삐뚤어진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제대로 후죽을 시켜야겠다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검사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른 거야.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검사실 가봤습니까? 가지 마세요. 사람 대우 못 봤습니다.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나는 판사실은 친구 만나러 몇 번 갔어요. 근데 검사실에 친구 만나러 가기도 겁나. 친구라도 검사실을 못 만나요. 근데 제가 상가집 갔다가 새벽 2시 넘어서 비도 부시부시하고 상가집에서 추워서 시골 상가집에서 가야겠다고 운전하는데 단속에 걸려버렸네. 음주운전 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그러니까 면허 취소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사면 돈 많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소장 써가지고 접수해가지고 날짜 받아서 이제 재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실로 출두하라고 통지가 왔더라고. 출두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가지고 내가 그 검사실 갔을 때 나보다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 양반도 나하고 똑같은 처지야. 그 상가집 갔다가 비 오는 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했는데 그 다친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야. 응급실에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교통사고는 안 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수사관에서 전화 온 거야. 그 사고 당한 사람 사망했답니다.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 얼굴색이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부르르르 떠는데 막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사고는 안 냈으니까 그나마 괜찮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조서 받고 나에서 이제 조서 쓰는데 반말이에요. 반말. 근데 나이 많은 곧 내일 모레 정년 퇴직할 교장한테도 막 어이 이래요. 젊은 검사가 젊은 수사관 어이 저한테도 나이나 나보다 뭐 조금 많거나 나하고 비슷한 새끼들도 막 야 그런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갈 데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니까 내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정식 형사 소송을 걸었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또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그 사건 번호가 제일 마지막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형사재판 갔는데 별놈의 그 형사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갔을 때 제일 좀 시끄럽던 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11조를 보너스도 11조를 내는데 포함시켜야 안 해가지고 목사팀하고 부목사팀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하고 집단 패싸움이 벌어진 거야 교회에서.
그것이 소송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11조 문제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땡중은 그 중이 그 절간을 사유화한 거야. 그러니까 절간의 신도들이 이 스님을 몰아내려고 또 소송을 건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배를 하는데 내 바로 앞에까지만 손을 이렇게 내 바로 앞에 게 어떤 할아버지가 있더라고. 사건 번호 몇 번 아무게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하나 끝나면요 사람이 싹 나가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법을 어떻게 돼 이거 가지고 싸운 심리가 끝나니까 반절 이상이 나가더라고. 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씩 둘씩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마지막 순번이고 내 바로 앞에 그 할아버지가 개소주를 불법으로 제조해서 팔다가 적발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벌금을 안 내다가 이제 재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나 돈 없어서 못 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판사 이 새끼들도 말을 함부로 해. 그럼 어쩌자는 거요? 이렇게 말을 놓아요. 이런 정말 애들 고쳐야 돼, 제가 못 내요. 돈 없어서. 알아서 오세요. 깎아주면 낼 거야? 얼마나 깎아줄래요? 많이 깎아주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 50%가 깎아주니까 이것도 못 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도소 갈 생각하라고 딱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남았잖아, 이제. 다 나갔어. 그러니까 판사, 나, 검사 이렇게 딱 세 있었어요. 판사 딱 내가 소짝 접수했잖아요. 딱 그러더니 뭘 왔어? 그런 거야, 반말로. 뭘 왔어? 그런 거예요. 억울해서 왔습니다. 뭐가 억울해? 당신 백 좋아? 그런 거야. 백 좋으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판사 다 노려보더니 말장난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지가 먼저 말장난 해놓고. 나 할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중간에 말거나 할 얘기는 해야겠다 해가지고. 왜 왔어? 또 그런 거야. 300만 원 벌금이 너무 과합니다, 나한테는. 내 차 팔아봤자 200만 원도 못 받는데 나는 이 음주운전으로 집안에서 내 명예의 실추와 주변에서 친구들의 멸시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이미 죗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능력 법인에 의해서 내가 벌금 되겠습니다. 좀 깎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검사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이렇게 눈빛이 서로 이렇게 딱 마주치더라고. 깎아준 모양이다. 내가 지금 기다렸죠? 그럼 얼마 깎아줄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3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얼마 깎아줄까 하니까 이거, 정말 망설여지는 거야. 제 차 팔면 200만 원 나옵니다. 200만 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1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그래! 100만 원 깎아줄게. 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감사합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럼 100일 살아?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쳐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결정해. 100일 살 거야? 300만 원 될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아마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 아무도 없고, 시간 싸움이니까. 판사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검사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땅 한번 쳐다봤다가, 한숨 푹 쉬었다가, 천장 한번 쳐다봤다가. 나도 개겼죠. 빨리 대답해. 얼마 깎아줘? 1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그럼 100일 살으라니까? 내가 100일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내가 학원 강사로서 100일 동안 내 수업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처해 주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50만 원 깎아줄게, 가.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해. 되돌아서 와버렸어요. 50만 원 깎았네요. 50만 원 깎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취소는 되신 거예요? 너는 취소됐죠, 당연히. 예. 그 취소는 행정소송 또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형사소송이고. 근데 행정소송에서 구제 받기가 어렵다고. 왜냐면 면허 취소에 이게 측정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소송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년간이거든요. 1년간 취소, 1년 후에 다시 땄어요. 근데 다시 따는데 10번, 9번 떨어졌네요. 정말 우리나라 면허제도 정말
내가 운전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처음에 아이 그만합시다. 얘기 엉뚱한 데로 왔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친구 얘기를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걔 아빠를 부른 거야. 검사실로.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가 풀잖아요. 이제 걔 아버지가 딱 들어오니까 얘가 대뜸 그랬대요. 이 새끼 애비야? 그런 거예요. 이 새끼 애비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검사실은 사람 대우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건설업 노동자인데 그냥 처음 오죠. 검사실에. 얼굴 그냥 똥색 돼가지고 그냥 발발발 떠는 것이지. 애 새끼를 어떻게 키웠어? 애 새끼를 도둑놈으로 만들어. 이건 애비가 자식을 농사를 잘못 진 거야. 당신 나한테 좀 손 좀 봐야겠네.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나한테 딱 3대만 맞아. 그러면 내가 선처를 해줄게. 맞을 거야? 소년원 보낼 거야? 맞겠습니다. 엎드려. 수상, 야! 몽둥이 갖고 와. 그 몽둥이 스파이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겁주는 용으로. 몽둥이 딱 가지고. 그렇게 말을 참 재밌게 잘하는데 내가 걔 표현을 다 표시 못하겠네. 침을 딱 뱉었대요. 몽둥이 딱 들고 엎드려! 그리고 이게 딱 때리려고, 엉덩이 때리려고 딱 들다가 그 애기를 본 거야. 딱 야, 이 새끼야. 네가 오토바이 훔치는 바람에 네 애비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 이 새끼야. 또 오토바이 훔칠래? 아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차라리 제가 맞을게요.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얘가 그걸 노렸더라고요. 그래요? 네가 맞아? 그럼 너 이 새끼 엎드려. 당신 일어나. 몽둥이를 아버지한테 준 거야. 네가 당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3대 때려. 만약에 살살 때리면 내가 다시 당신과 아들놈을 똑같이 3대씩 때릴 거야. 그 검사실에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거기 수사관도 있고 그 다른 피고인도 있잖아요. 아들이 아들 엉덩이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3대 친 거예요. 아버지 보내고 그럼 다시 훈계해가지고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렇게 해서 선도 조건부로 기소를 생각을 했냐 했더니 이게 다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들만의 기법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검사들은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검사가 너무 직권을 남용하니까 오늘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하고 이게 바로 결정전 조사제도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도조건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앞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훈방조치죠. 그러니까 훈방조치. 그 다음에 불기소, 기소, 가정법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2가지의 차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축법소년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가거나 소년원 가거나 이렇게 되죠. 교도소 가면 전과자가 되는 거죠. 소년원 가면 전과 기록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 기억에 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270페이지는 무시. 학생 무시. 넘어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사회법으로 갑니다. 사회법 중에서는 노동법이 더 중요해요. 노동법하고 그 다음에 경제법인데 오늘 몇서라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생활법은 다 했죠? 했죠? 안 했나? 끝났어요. 끝났죠? 개인생활법은 다 끝났고 이제 사회생활과 법 우리 사회법 하고 나서 문제 풀게요. 문제 풀고 오늘 다 마무리 못하겠다. 다음 주에 한 2시간 정도면 국제법까지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사회문화를 시작하니까 사회문화 교재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예,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